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등교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2학기 학사 운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인데요. 강원도 교육청은 전면 등교 시점도 2학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등교 방침을 허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교육부 발표의 핵심은 등교 수업 확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가 전면 등교를 하게 됩니다. 시점은 9월 6일부터입니다. 가장 심각한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 급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여 2학기를 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거리두기 3단계 전면 등교 시점을 9월 1일로 5일 더 앞당겼습니다. 여건이 되는 학교는 다음 주부터 본격화되는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전면 등교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거리두기 1, 2단계에서만 전면 등교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학습은 물론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커지자 등교 수업을 확대한 겁니다. 강원도에서 현재 4단계인 시군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도내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를 하게 됐습니다. 교내 감염이 가장 비중이 작았습니다. 학교가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바탕을 두고 여러 여론을 감안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초중고 400명 이하의 작은 학교와 농산 어촌 특수학교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교생 등교가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을 제외하곤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부분 등교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 일수도 40일 정도에서 57일 안팎으로 30%가량 늘어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도내 최초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한 삼척시가 이번에는 수소 생산 설비까지 짓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에서 성장 동력을 찾겠다며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주변 마을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시가 수소 관련 시설을 짓고 있는 곳입니다.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와 버스 충전소를 구축합니다. 수소 생산 설비는 하루 1톤 규모, 버스 충전소의 절반, 나머지 절반은 인근 충전소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기반을 갖추고 2025년까지 수소자동차 1000여 대, 수소버스 15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삼척시는 이렇게 수소시설을 늘려가다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수소산업의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강릉처럼 폭발 사고가 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에너지 사회로 가는 만큼 시설의 규모가 커지고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더 한적한 외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톤이 터졌을 때하고 나중에 정수를 대가지고 100톤이 터졌을 때하고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안 되겠습니까? 이게 1톤으로 영원히 이렇게 지속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걸 누가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삼척시는 강릉과는 생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물에서 수소를 분해한 강릉과 달리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방식이라 생산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설명합니다. 또 20cm 두께의 방호벽과 그보다 더 두꺼운 옹벽 등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쪽 설비 같은 경우는 연구 테마 쪽이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R&D 개발하는 테마였는데 국내 최초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만들어서 벌써 다 제품으로서 팔리고 있던 장비들을 그냥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5억 원을 투입하는 이 시설은 올해 말 완공에 이어 내년 1월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 설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소규모 접촉을 비롯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일호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이어 홈플러스 스페셜 그리고 코스트코까지 이 원주에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 소문이 잇따르면서 시민들과 지역 상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소문이 사실인지 윤하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4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원주의 한 맘카페. 창고형 마트 입점 소식에 대한 궁금증이 담긴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블로그나 지역 신문에서도 관련 글과 기사가 올라오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엄청 좋죠. 예, 상품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또 마트가 여러 있다 보면 서로 싼 상품을 서로 다양하게 고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좋을 것 같아요. 입점을 고대하는 시민들과 달리 지역 상인들은 소문만 들어도 걱정이 앞섭니다. 대형마트나 식자재 마트 쪽은 여기에 있는 돈의 흐름이 밖으로 나가는 유형인데 상인들은 코로나에 경기 침체에 모든 게 힘든데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과연 소문의 실체는 어떠할까? 현재 원주시에 접수된 창고형 마트 개설 등록 신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코스트코에도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마트는 혁신도시 인근 부지는 향후 사업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일 뿐 트레이더스의 구체적인 입점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용량 제품과 일반 제품 모두를 판매하는 형태로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홈플러스도 홈플러스 스페셜 전환 계획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빅마트는 적자로 인해 서울에 있는 매장까지 철수하고 있어 지역 출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코스트코도 남원주 역세권 주변을 둘러본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규 출점이 확정됐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통해 가지고 이제 웹을 알리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 보니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약간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구체적 계획이 세워진 것은 전혀 없는 상황. 소비자와 지역 상인은 각자의 시각으로 창고형 마트 입점 소문이 사실로 바뀌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초청 바이어 4개사와 30개 식품 뷰티 기업이 상담하는 해외 유력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바이어는 미국 내 70개 매장을 보유한 최대 규모 한인마트인 H마트와 한국 식품과 K뷰티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울타리, 태국과 뉴질랜드 유통사 2곳입니다. 이들 바이어들은 강원도 기업 제품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연결된 강원도 30개 기업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수출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음 주까지는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개학을 실시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11월 18일 실시되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도내 고3 학생 13,000여 명은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을 맞습니다. 도교육청은 일부 고등학교에서 방학 고3 방과 후 학교 도중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올해는 대입 지도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춘천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8월 22일까지 연장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오늘 15일 강원도 항일 애국선열 추모탑에서 열려던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경축식의 초청 대상이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가 대부분이고 제한된 행사장에서 다중 접촉에 따른 감염을 우려해 부득이하게 행사를 취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석탄산업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폐광지역 주민 설문조사가 오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강원연구원이 진행하는 주민 설문조사는 도내 4개 시군 폐광지역 진흥지구 주민과 공무원 9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실시하며 석탄산업유산에 대한 인식과 문화재 지정에 관한 의견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수용성을 조사합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폐광지역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2 평창국제 청소년 동계대회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1년 미뤄졌습니다. 대회 추진단 측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재확산과 해외 선수단 입국 시 자가격리 문제, 참가 선수단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일정은 ICG 위원회와 강원도, 대한체육회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IOC 인증 대회인 2022 평창국제 청소년 동계대회는 내년 2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관령 알펜시아와 강릉 올림픽파크 등에서 8개 종목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는 남양바이오와 업무 협력을 통해 자색 옥수수 추출물을 활용한 퍼플 엘라스틴 마시는 콜라겐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시되는 액상차에는 자색 옥수수 추출물이 첨가됐으며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함유된 제품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는 자색 옥수수의 작은 잎과 속줄기의 천연 색소가 항산화, 간 보호, 항비만 등의 기능성을 갖고 있는 것을 입증해 상품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원주 사랑카드의 월 한도 금액을 10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원주 사랑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구매 시 10% 할인이 되는 사용 한도를 현재 월 40만 원, 연 400만 원에서 다음 달부터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